60대의 선택 마이너스 다시 사랑을 시작하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일까요? 68배 나이에 저는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전화기를 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60대 두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서로의 빛이 되어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밥을 짓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법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밝게 웃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무거운 고요함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사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곁눈질로 슬쩍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빛 스웨터를 단정하게 입고 두꺼운 안경을 낀 모습이 어딘가 학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분도 신문을 펼쳐 들었는데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를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공기 말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같은 곳에 서 계셨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침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앞에 카페에서 잠시 비를 피하시겠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카페에 간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의만 있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철수 씨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하셨고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고 딸이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독립했다는 것, 요즘은 그저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철수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 무렵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 저녁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허전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제안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한 일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롭지 않은 저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제 대답에 철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동네의 작은 한정식집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메뉴를 고르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10대 청소년들의 첫 데이트 같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던 그때처럼요. 이 집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걸로 할까요? 저는 생선구이도 좋아하는데. 그럼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죠.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먼저 간을 보더니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딱 좋네요. 드셔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입맛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씨가 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뭐가 위험해요? 그래도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걷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였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가을 음악회가 있대요. 같이 갈래요? 철수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음악회도 함께 가고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통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살까요? 에이, 4마리 사요. 2마리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식탁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을 보면 꼭 사주었고, 저는 그가 즐겨 먹는 굴비를 발견하면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의 집에 간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깍두기라도 담아갈게요. 철수 씨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빼곡히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산수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림이에요. 차마 치우지 못하고 있네요. 철수 씨의 말에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물건들을 아직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우리는 밥을 먹으며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가 겪은 상실의 아픔까지. 사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제가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여보하고 부르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빈 공간만 보게 되죠.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허전함, 그 고요함.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외롭지 않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당신 때문에 제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제가 잠들기 전 꼭 전화를 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단순한 대화지만 이것이 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국 끓이는 것을 맡고 저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어깨를 맞대고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김치가 좀 쉬었네요. 그럼 김치찌개 끓이면 딱이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돼지고기 꺼내 올게요.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60년 넘게 쌓아온 습관과 생활 방식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충돌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철수 씨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 좀 돌려도 될까요? 뉴스 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이 드라마 10분만 더 보면 되는데. 드라마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잖아요. 뉴스도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사소한 언쟁이었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잘 자라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한가? 이 나이에 굳이 누군가와 맞춰가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철수 씨가 없는 저녁이 얼마나 허전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함께 걸으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달라요. 덜 화려하지만 더 깊고 덜 요란하지만 더 따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우리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주무셨어요? 라는 단순한 한마디지만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둘 중 한 사람이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찾아갑니다.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내일은 철수 씨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오늘 미역국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다시마를 넉넉히 넣었거든요.
역시 당신 손맛이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철수 씨는 책을 읽거나 바둑 동호회에 나가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만나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데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습니다. 밤에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통화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평범했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좋은 꿈 꾸세요. 당신도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